근데 이게 돈복 없는 사람들의 꼭 특징이 찝쩍거리다가 한 1-20% 이렇게 오르면 팔고 나와요. 땅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게 돈복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네팔의 본토 사람들은 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주해서 석가족이 들어가는 거고 이 석가족은 백인 계열이에요. 백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메리카의 원래 원주민들은 황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인디언들이 다 황인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간 거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에 백인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흑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섞여 있는 지금 이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백인이고 얘는 황인이었을 것 같아요. 얘네는 백인이에요. 이쪽은 백인.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부처님은 황인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도 모르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분 계급제 사회에서는 신분이 너무 떨어지면 대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내가 쌍놈인데 머리가 되게 좋아. 그러면 양반이 한번 불러서 얘기할 것 같아? 얘기 안 합니다. 아예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 신분을 봐요. 그래서 부처님도 왕족이나 귀족들 아니면 바라문들하고 대화할 때 조금 이렇게 약간 분위기 그렇다 이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고 그래서 순수 혈통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해. 그게 아마 보수적 집단에 들어갔을 때 그런 행동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수적 집단일수록 혈통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혈통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 만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남방불교 어쩌고 누가 남방불교 가서 수행을 했어요. 어쩌고 하길래, 내가 그럼 아들내미를 스리랑카로 유학을 보내지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스리랑카로 가면 걔네가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외국인 특별전형 같은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누가 받아주냐면 영국에서 받아줘. 그래서 대부분 스리랑카로 간 사람이 옥스퍼드로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영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잘 돼.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온 사람들은 그냥 거시기하게 삽니다. 소시민으로. 괜히 고생했어. 이러면서. 근데 그 고생이나 큰 고생 차이는 아니거든. 물론 영국이 돈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학비가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랑 학교 구조가 약간 달라요. 근데 스리랑카에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스리랑카로 이렇게 가라는 그런 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리랑카 같은 데서 어떻게 살아? 아무리 그래도 야 학교 가려다가 애 베리겠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냐면 네가 몰라서 그런데 거기 외국인이 다니는 학교는 걔네 귀족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가 아니고 걔네 귀족 학교에 같이 다니는데 걔네는 너무너무 이렇게 예절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전통적 귀족이 있는 거야. 우리도 만약에 조선이 안 무너졌으면 전통적 양반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일제강점기 때 아작이 났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제는 현대식 체제로 넘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반 지주들이 돈이 있었어도 현대식으로 못 넘어왔죠. 왜냐면 교육에서 박탈을 당해버렸거든. 그 사람들은 한자 교육, 그 다음에 서당 교육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끝났지. 장난해. 그거 해봐야 인정을 안 해주는데 한쪽에서 아예.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는 끝난 거고 싹 끝났고 지금 잘 나가는 집안들, 재벌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로 말하면 장돌뱅이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다음 구한말 좀 전부터 이제 이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고 장사를 시작했으면 그 집은 양반집이 아닙니다. 명문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화여대를 초반에 다닌 사람들이 다 쌍놈이거나 백정자식이거나 그랬었다고. 그거 찾아보면. 왜? 양반집 여자가 종아리를 보이고 다닌다는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버려진 듯한 사람들을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대단했지.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하러 올 정도의 강한 신심이 있었던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지금은 걔네도 없어, 그게. 그래서 선교사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만 나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 그때는 목숨을 걸고 진짜 오지에 선교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상태 안 좋은 애들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잘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로 유학을 보내지.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 후에 엄청나게 떡상했지.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리고 전통 지주계급에서의 양반들, 그런 사람들은 싹 끝났지. 일제강점기 때 한번 두드려 맞고 끝났고, 그 뒤에는 땅 있어봐야 뭐해요. 이제는 사회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장남 대학 간다고 땅만 안 팔았으면 지금 대박이 났는데, 그때 저놈의 자식 땅 팔아서 보냈더니 그 지금도 싸우는 집이 있다니까요. 부모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때 오빠가 그걸 팔아먹어가지고, 그래 놓고 저놈이 제사도 안 지낸다. 그게 딸들이 하는 얘기예요. 딸들이, 연세 드신 딸들이. 아니면 뒤에서 얘기하든지 앞에서 참아 못하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집안에 원래 괜찮았는데, 시골에서 땅도 많고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간 거지. 동네 수재. 서울 가면 그냥 쩌리. 근데 동네 수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 팔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천수답을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줬더니 나중에는 공무원 하다가 그냥 끝났다더라.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제 또 그 자식한테 제사를 물려줄 상황이 되니까 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뭐 교회를 가요. 또 갑자기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 입장에서는, 아니 돈은 그쪽에서 다 빼먹고, 야 씨 왜 재산은 뭐 어떻게 하자 그래.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딸은 재산도 못 받을 때거든. 뭐 그래갖고 지금까지 싸우는 집들도 있어요. 아니면 뒤에서 욕해. 뒤에서 욕해. 그러니까 아예 안 하자니 조금 부담스럽고, 내가 하자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격변의 시절들을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족보 있는 사람 대부분 없어요. 제대로 된 집안에서 이렇게 내려온 유복한 집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복한 집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반이 전통적인 잘 나가는 양반집에서 상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으로 했으면 그냥 끝이지. 농업으로 했으면 그냥 끝이지. 시골에서 뭘 어떻게 했겠어. 그 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고. 근데 이게 돈복 없는 사람들의 꼭 특징이 찝쩍거리다가 한 20% 이렇게 오르면 팔고 나와요. 땅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게 돈복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어요?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사람. 비트코인 사놓고 군대 갔대잖아. 근데 그때는 이게 잘 안 됐대. 스마트폰을 잘 못 쓸 때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 6개월, 1년을 묵혀놓고, 자기는 그때 큰 돈 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묵혀놓고 왔더니 몇 천이 돼 있다는 복이지. 근데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너무 별 생각 안 하고 한 200만 원 투자하고 갔다가 그게 이제 수십억으로 올라가는 건데, 상황이 수십억으로 올라가는 건데, 근데 너무 별 생각 없이 했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럼 막 미친다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월급이고 뭐고 취직이 안 돼. 왜 몇십억이 내 건데 지금 비밀번호만 없을 뿐이야. 그럼 미칠 것 같은데 사람 미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영웅문 그 소설에 보면 그 황룡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아니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는데 걔가 결국 죽게 되는 게 외운 거를 까먹어서 그걸 기억하다가 너무 막 미칠 것 같아서 결국 그 스트레스로 죽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해보면 그게 내 돈이냐 내 돈이 아니냐. 야, 그런 거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공사상이야 진짜. 제가 요즘 그 러시아 전쟁 하는 걸 봐도 내가 그 생각하거든. 돈이 있는데 외국에서 묶었대잖아. 미국 주도로 해서 돈 못 쓰게 묶었대. 야, 그러면 그게 내 돈인가?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다가 이렇게 은행에 찍혀 있는 숫자가 과연 내 돈인가? 쓰고 죽어야 내 돈인가? 그거 생각 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집에다가 이렇게 깔아놓는 분들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농 밑에 뜯어봐. 농 밑에 거기다 짱을 많이 박더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붙박이장 말고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농 쓰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빼다지를 이렇게 딱 빼서 그 밑에 있어. 밑에. 그래서 저번에 그 뭐지 그 드라마 보니까 그거 있더라. 그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이렇게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해주는 그 직업이 있대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그냥 자식이 그것도 하기가 귀찮은가 봐. 그래서 그걸 맡겼는데 나중에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것도 좋다고 받아가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슬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쓰고 주고, 쓰지 않으면 내 게 아니야. 100억이 있어도 그냥 통장에 계속 있다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안에 있어. 그러면 그게 내 건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쓰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 과연 내 거라고 하는 거의 한정 범위는 뭐냐? 이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내 거냐? 아니,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내가 안 써. 그게 불안한 거야. 아니면 그런 어른들도 많이 있을걸요. 통장에 한 1, 2억 정도는 짱박아 놨는데 이게 수익도 별로 없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이자도 별로 없는데 원금을 까먹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짱박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뭐 몇 억이 남았어. 그랬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나 비트코인 저 비밀번호 까먹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내 거긴 내 건데 어차피 너도 이렇게도 못 썼고 이렇게도 못 썼잖아. 물론 이제 남기고 그렇게 가면 한쪽은 자식들이 열어서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한쪽은 비트코인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저거는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복구가 안 되니까 완전히 날아가는 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게 그거 아닐까? 아니, 그 생각을 최근 몇 년 들어서 계속 생각해요. 진짜 내 거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뭐냐? 내 거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뭐냐? 자식도 마찬가지잖아. 원래는 나한테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 독립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내 게 아니냐에 대한, 그리고 그게 서로 간에 한쪽에서는 부모는 만약에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은 이미 다 독립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은 도대체 뭐 어디까지냐? 이게
윤리적인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거기도 하고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꼭 기준이 있느냐? 아니 기준은 없어. 각 상황마다 달라. 마치 촉법소년하고 똑같아. 촉법소년을 14살로 하든 뭐 13살로 하든 12살로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사고 치는 놈 치니까. 연령 기준이 아니고 성숙도 기준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기준은 또 일반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재밌어. 이런 게 철학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살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안 해도 돼. 우리 같은 사람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 머리 다 빠졌잖아. 이런 생각하다가. 근데 여러분은 굳이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지금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해서 더 빨리 빠지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 귀족은 굉장히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집, 대대로 있는 집 애들하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 집 애들이라도 대대로 있는 집 애들이 아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심해요. 돈 있는 애들이 이상하게 놀아. 그러니까 교양이 없지. 그런데 대대로 있는 집 애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에 딱 배워버리면 굉장히 애들이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계속 생활을 했더니 애가 욕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것 같다. 욕이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너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욕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카타르시스가 욕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 이게 찰지게 잘하면. 근데 너는 하나의 방어 기제를 놓쳤다. 네 자식은. 나한테 오면 내가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내가 개글 리듯이 해가지고 교양교육도 거기서 한번 배우고 스리랑카에서 교양교육을 배우고 한국에 와서 굴르고 군대 가봐. 그러면 욕 나온다. 욕 나온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니까 되게 험하게 애가 바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험하게 바뀌는 게 심지가 굳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 굳은 애들은 어디 가서도 살아요. 어디 가서도 살아. 그런데 오히려 백인 사회 쪽으로 들어갔을 때 더 많이 상처를 입더라고요. 되게 무시당하는 거죠. 유색인종 무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